안녕하세요. 바른행복입니다. 이전에 함께한 사는 약이다 책 소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한 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네이버 바른행복 블로그에는 사는 약이다 책 내용 중에 등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독자께서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읽고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책 속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는 약이다. 제4장 등산의 기술편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척추중립. 등산하며 나이 지긋한 고수분들을 만나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무릎 괜찮으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직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고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은 모두 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업은 자세처럼 배낭을 업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다닌 것입니다. 제가 등산하며 가끔 허리 불편했던 경험과 이분들을 관찰하고 얻은 결론은 무릎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허리 관리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척추 중립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아마도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바벨 운동을 즐기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허리가 아파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쿼트를 예시로 든 척추 중립 그림 설명 시작. 사람이 서 있을 때 몸의 질량 중심은 골반 위치에 있다. 질량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힘과 방향성을 무게라고 한다. 바르게 섰을 경우 무게 중심은 정확하게 미드풋, 발바닥 정중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의미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질량보다 더 친숙한 단어인 무게 중심으로 표현한다. 몸에 바벨이 얹히게 되면 두 질량이 결합된 중심이 형성되며 질량 중심은 골반에서 바벨 쪽으로 이동한다. 바벨이 무거워질수록 질량 중심은 바벨에 근접한다. 그림에는 고중량 바벨로 가정하고 질량 중심을 바벨에 맞춰 놓았다. 어떤 스쿼트를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한다면 무게 중심, 질량 중심은 미드풋으로 떨어진다. 하이바, 로우바, 프론트 스쿼트에서 몸에 얹히는 바벨 위치에 따라 무게 중심을 미드풋에 맞추기 위해 상체 각도는 변한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항상 척추 중립은 유지되어야 한다. 스쿼트를 예시로 든 척추 중립 그림 설명 끝. 척추 중립은 옆에서 봤을 때 척추 라인이 본래 타고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자연 곡선 상태가 무너지면 척추의 어느 한 부분에 하중이 집중됩니다. 하중은 자연스럽게 몸을 타고 내려가 땅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중이 정체된 부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관절이 정체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망가집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척추 중립이 깨져 허리가 굽으면 허리에 하중이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등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은 긴 시간 동안 배낭을 메고 걷습니다. 배낭과 상체의 하중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전달되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척추 중립이 깨진 허리 굽은 상태로 긴 시간 걸으면 하중이 정체된 허리 관절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의 하중이 정체되면 과부하가 걸려 탈이 납니다. 척추 중립이 유지되면 몸은 신체 동작에 필요한 주동근이 사용되도록 적합하게 정렬됩니다. 하지만 척추 중립이 무너지면 몸의 무게 중심도 미드풋을 벗어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 무릎의 하중이 쏠리고 주동근이 덜 쓰이며 보조근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몸의 정렬이 깨지면 그 피해를 무릎이 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척추 중립은 가슴이 무너지지 않은 자세입니다. 가슴이 살짝 들리고 펴진 상태가 몸의 바른 정렬입니다. 스틱을 사용하면
몸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스틱으로 땅을 짚고 있을 때 생기는 발력은 가슴을 바르게 하고 척추 중립을 맞추는 데 도움됩니다.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정렬이 바르게 맞춰진 상태로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척추 중립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몸을 너무 꼿꼿이 세워 경직된 척추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연성과 걷는 지형에 맞게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몸을 정렬해야 합니다. 척추 중립, 허리 과전만 그림 설명 시작. 척추 신전, 척추를 활처럼 펴서 늘리는 동작. 척추 전만, 경추와 요추 부위의 만곡. 척추 후만, 흉추 부위의 만곡. 척추 중립이 무너져 지나친 전만과 후만이 생긴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 척추 중립, 허리 과전만 그림 설명 끝. 그런데 간혹 척추 중립 자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의 과전만은 척추 중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허리 질환은 흔한 병이며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허리 굽은 자세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리 굽힘의 반대인 전만 자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겨나 과전만이 허리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벗어난 과전만은 오히려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도 과거에 과전만이 허리에 나쁘다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산 가서 배낭이 좀 무겁게 느껴지면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전만 상태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배워 엉망으로 망가진 허리를 고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허리를 고치며 경험으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도한 코치들도 역시 경험으로 이해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허리의 과전만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스쿼트, 데드리프트 하며 경험해 본 결과 허리의 과전만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척추의 어느 한 곳이 과전만이나 과호만 되면 그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경우든 척추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한 중립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칭을 위해 가슴 펴고 허리를 신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자세나 동작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과신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척추의 어느 한 곳을 과신전하면 그곳에서 하중이 정체됩니다. 자연스러운 척추 중립 상태 그대로 두십시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산행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